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점, 경계해야 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 의정부 8억, 광면 10억 훌쩍, 고분양가 완판 이어질까?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여러 가지를 겪었고,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 시간이든 돈이든 뭔가 왕창 날아간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둘 다 날아갔었는데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 분양권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쯤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듭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안 좋아요. 지금 청약해야 된다. 지금 청약 안 좋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그렇게 단순하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따지시지 마세요. 김포 의정부 8억? 말도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내가 따져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따져야 기회를 안 놓칠 수가 있고 잘 분석해 봐야 내가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무리 제가 경험을 해봐도 좋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진 않잖아요. 일단은 의외로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를 스스로 답변이 가능해야 돼요. 제 주장은 지금 시장은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 이하예요. 침체장이에요. 데이터나 여러 가지 밖에 나가서 겪어봤을 때 침체장이에요.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단지만 좋은 거예요. 이상한 시장이에요. 시장 전체를 놓고 다시 얘기해보면은 시장은 좋지 않아요. 침체 시장입니다. 그런데 청약 시장만 좋아요. 그것도 일부 지역의 청약 시장만 좋아요. 그럼 이유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왜 청약 시장만 좋을까요? 이겁니다. 지금 시행사, 시공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설프거나 안 좋은 현장은 분양을 안 해요. 분양해봤자 안 돼요. 분양 안 되면 지어야 되는데 일단 분양했으면 지어야 돼요. 그럼 악성 미분양 되겠죠. 그럼 중간에 대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얘네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회사가 망할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곳들은 대부분 좋은 곳, 할 만한 곳, 될 만한 곳들이에요. 될 놈 되리라고요. 그러니까 고분양가라는 얘기가 나와도 완판이 되는 거고 규제가 아직 많고 자금 흐름이 금리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청약만한 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실거주를 지금 많이 선호하는데 지금 투자 안 돼요. 실거주를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새 아파트만한 게 없거든요.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봤을 때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있고 자금 흐름이 한 2, 3년 동안 좀 퍼져 있는 거, 대출도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좀 좋은 현장을 찾는다까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청약시장으로 가는 건 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좋은 현장에 좋은 가격 이런 건 너무 좋죠. 너무 괜찮아요. 공공택지 대부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했던 실수가 뭐냐? 청약시장은 별도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있고 그 안에 청약시장은 별도의 시장이에요. 왜 그렇냐? 선분양. 완공되기 전에 먼저 팝니다. 구축시장은 지어진 아파트, 실제 이용 가능한 아파트를 내 돈 주고 사는 거고 대출을 끼던 말던 얘네는 청약을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유형입니다. 그러면 다르죠? 이미 있는 걸 사는 거랑 앞으로 있을 걸 사는 건 다르죠? 있어질 거, 지어질 건 확실합니다. 허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완공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얼마에 사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있으면 안에 청약 시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청약 시장이 좋으면 무조건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옛날에 저예요. 분양가를 안 따지고 청약 시장이 핫하니까 청약하면 된다. 요새 분양받으면 돈 낸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했어요. 그리고 시간과 돈을 날렸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 고분양가였어요. 플러스 알파로 시장이 침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으실 때는 반드시 따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시장이 전체가 침체가 됐는데 청약만 좋은 건지 시장이 전체가 좋은데 청약도 좋은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시장은 침체가 돼 있는데 청약 시장만 좋다? 이러면 위험할 수가 있죠. 왜 그렇죠? 시장이 침체가 돼 있는데 청약만 좋다가 따라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냈던 분양가가 비싼 게 될 수가 있죠. 시장 전체가 내려가니까. 왜냐? 청약을 할 때 이 분양가의 기준은 구축 기준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자, 두 번째, 시장이 전체가 좋은데 청약도 좋아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분양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제 말은 그 가치가. 그러면 잘 받은 거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가 좋아서 올라가고 있을 때 분양 가격이 싸면 제일 좋아요. 시장 전체가 아직 침체장인데 분양 가격이 싸면 그나마 괜찮은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장인데 분양가가 비싸면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특히 분양 시장 자체가 좋아서 여기 분위기에 도취해서 들어가는 거, 이게 위험해요. 근데 본인은 이걸 안 한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요새 공모주 보세요. 공모주는 기존에 있던 주식이랑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요새 최근에 두산로보틱스, 밀리의서재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얘네는 기업 분석보다는 공모주 빨로 올라가거나 공모주 빨로, IPO 빨로 돈을 벌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은 덜하지만 청약 분양 시장이 좋으니까 요새 이거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또 통장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들어갈 때 안 따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고분양가인 줄 모르고 덜컥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고로 이게 고분양가인지 아닌지 여러분 지금 판단은 가능해요.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완공될 때 2년, 3년 후에도 이게 고분양가일진 지금 평가가 어려워요. 왜? 2, 3년 후에 시장을 맞춰야 되니까. 자, 지금 김포 고촌 있죠? 김포 고촌의 자이 인근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포로 왔습니다. 아까 기사에 보시면은 김포가 분양가가 8억이라고 했는데 어디냐면 고촌이거든요. 고촌읍인데 아래쪽에 수기마을 가시면은 여기 있죠. 얘네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이미 짓고 있어요. 후분양이죠. 엄연히 따지면은. 이거 내년 6월이면 입주인데 10월 달에 분양을 합니다. 이 분양가가 지금 8억대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인근에 얘는 거의 준신축이에요. 캐스앤 파밀리시티인데 준신축이 5억대 후반에서 6억대 초반이고요. 여기가 구축이에요. 구축. 꽤 오래됐거든요. 얘네도 5억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84, 이 국평형이 5억 후반대라고 평균을 내봤을 때 얘가 지금 8억대가 나올 거니까 최소 2억 이상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완공 시점이 내년 6월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얘네 지금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엄청나게 특별한 건축 양식이 아니면 가보시면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비싸요. 제 생각이 비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완공 시점이 2년 후예요. 2년 후. 예를 들어서 2026년이나 2025년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막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왜냐면은 시장이 좋아지면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얘네는 점점 구축이 될 거니까 어느 정도는 얘가 완화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가격을 따지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걸 덜컥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이걸 안 따지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난 신축에 살고 싶어. 난 여기가 너무 좋고 이 자이란 브랜드가 좋아. 브랜드 제일 좋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근데 여기도 보통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에 되게 유명한 분이 디자인한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구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 기준에선 전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난 요새 분양시장이 좋으니까 청약시장이 좋으니까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김포 8억도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어 라고 그냥 받으시는 분들은 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너무 좋아요. 저기 실거주하실 분들은 오케이인데 우리가 경제적 결정을 할 때 가성비를 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돈인데 이 돈 벌려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분양가가 비싼가 싼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얘가 완공이 언제가 되는가 그때 좀 시장이 어떨까 그럼 지금 시장이 어때서 어떻게 될까 이거를 따져보시고 내가 지금 이 자금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따져보시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셔야지 지금 점점 이대로 가게 되면은 뭐 청약시장 과열이다 분양밖에 할 게 없다 요새 전부 다 완판 행렬이다 나중에 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가 얼마 붙었다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다 요새 신축이 대세다 사람들이 신축에는 기꺼이 돈을 낸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그거 따라가다가 진짜 고생했어요. 제가 그거 원래 가격까지 돌아가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자를 계속 냈으니까. 10년이에요. 근데 건설사는 돈 벌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걸 안 했어요. 그때 그거 따져봤으면 하면 안 됐어요. 하면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경쟁률도 안 높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 혼자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점점 더 기사가 청약시장이 좋다, 분양하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올 텐데, 이런 거 안 따지고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더 따져야 돼요. 왜?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장인데 청약시장만 좋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더 따져야 돼. 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제 시장에 대한 의견은 따로 있지만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가고 좋아지는 추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연히 따지면은. 거래량 보면 침체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 있는데 청약 분양시장만 좋다면은 더욱더 냉정하게 얘가 지금 분양가가 싼지 비싼지 나중에 지어질지 말고 지금 시준으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비싸요. 제 입장에서요.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상승 중이고 김포 아파트 주변에 올라가고 있고 얘가 나중에 준공 시점이 2년 후인데 2년 후면 더 올라가 있을 것 같다. 그때 고촌의 신축이 진짜 귀할 것 같다. 자이란 브랜드가 인정받을 것 같다. 제가 특이하게 좋은 점이 있다. 이러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 시장은 아직 바뀌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직은 지금 시점에서 가격을 철저하게 비교해서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야 제가 옛날에 했던 실수를 여러분 안 한다. 제 아픔을 겪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제가 그땐 젊을 때라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라 시행착오를 겪고 배우고 나중에 더 큰 걸 얻었지만 이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